예, 잘 들리시죠? 네, 자, 오늘 저녁 방송,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오세요. 네. 자, 오늘은 이제 그 정부 정책주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아까 이제 오후 이제 라이브 방송 마치고 나서, 오늘은 정책주 얘기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목을 미리 달아놨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정책주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지금 뭐 이런저런 이제 또 안 좋은 뉴스들도 있습니다만, 시장의 분위기가 또 뭔가 바뀌고 있는 게 있어서 그걸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왜 대형주들이 좀 많이 올라왔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개미들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개미들한테 인기가 있는 대형주가 많이 올라온 게 아니라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대형주들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오늘도 이제 개별주들이 이렇게 올라온 것들이 있는데, 어떤 테마주들이라기보다 좀 저평가, 뭐 자산주가 많다든가, 뭐 아니면 뭐 순자산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쪽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을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이제 거의 뭐 테마주 위주로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도 테마주 얘기할 겁니다. 하긴 할 건데 정책 테마주입니다. 얼마 전에 누가 한동훈 정책주에 대해서 얘기를 한 사람이 있었는데, 좀 더 폭넓게 짚어드리죠. 물론 한동훈 정책주도 오늘 얘기를 할 겁니다. 네, 한번 보시죠. 예, 구간마다 이게 다 인간 지표들이 있어요. 예,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2차 전지 인간 지표. 내가 2차 전지에 대해서 상당히 짜증이 많이 나는 거 보니까 바닥인 것 같다. 저도 신경질이 납니다. 딱 그랬잖아요, 그죠? 그 자리가 딱 2차 전지 바닥이었어요. 단기 바닥, 물론 네, 단기 바닥인데 거기서 이제 짜증이 나고 화가 날 때가 항상 보면 바닥이거든요.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해드렸는데 도움되시라고. 네, 아무튼 오늘 이제 그런 얘기들을 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시장은 개미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나빠 보이는 것 뿐이지. 일단 오늘은 뭐 지수 얘기는 과감히 넘어갈게요. 뭐 별로 설명할 것도 없고 설명하고 싶지도 않고, 네, 설명하고 싶지도 않은데 설명할 것도 없는데 그걸 억지로 설명하면 이상하게 되겠죠. 과감하게 오늘은 지수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가고 이제 어제하고 오늘 좀 분위기를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 이제 잘 아시겠지만 미국 지수는 좀 보시죠. 예, 어서 오세요. 미국 주식은 잘 가죠. 예, 그래서 또 우리나라 개미들이 또 이제 불만을 품고 있죠.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빼고 거의 다 잘 가요. 다우 지수인데 신고가 어마어마하게 잘 나고 있고요. 다우 지수입니다. 저기 S&P 500 지수 신고가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급등했어요. 자, 그죠? 근데 이제 어디냐면 유럽의 유로스톡스, 여기도 막 요즘에 날라다녀요. 좀 땡겨서 볼까요? 네. 코로나 이후에 다 신고가들입니다. 그냥 붕붕붕 날라다닙니다. 아우, 그죠? 네. 날라다녀요. 그 다음에 저기 어디야? 여기 유럽 증시, 유럽 지수 거의 저기니까 이렇게 보시고, 일본, 네, 일본 보시면 날라다닙니다. 네, 자, 그죠? 네. 중국은 못 본 걸로 하겠습니다. 중국은 패스. 대만, 여기도 막 반등 세게 나와요. 시원시원하죠. 네. 우리보다 못난 데는 중국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인도도 괜찮아요. 호주도 괜찮아. 그죠? 우리만 아시아에서도 우리만 이래요. 일본 보세요. 우리는 왜 이러는 걸까요? 네? 왜 이러는 걸까? 왜? 이런 와중에 이제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죠. 낮에 우리 회원들 보여드렸던 기사인데 참고하시라고 그냥 제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공격적으로 이제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기사의 이제 제목은 뭐냐면 우리만 안 간다. 한국 주식이랑 중국 주식만 안 간다. 여기에 투자하지 말고 미국이나 일본에 투자했더라면, 이러면서 이제 그런 기사들이 지금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제목도 있잖아요. 기사 제목이 얼마나 자극적인지 보세요. 야, 이거 너무한 것 같아. 한국 주식 탈출은 지능순, 2조 원 팔아치운 개미, 미국 주식은 샀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제목이 뭐냐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안 좋고 미국이랑 일본 좋으니까 다 지금 돈 있는 사람들 다 글로 가고 있다. 당신들 뭐하냐? 바보 아니야? 빨리 팔아가지고 어디로? 미국으로, 일본으로 가라, 이거예요. 당신들만 안 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이런 기사 계속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제목이 뭐예요, 그죠? 네. 한국 주식 탈출은 지능선. 요거는 한국에선 답 없다. 강남 부자들 요런 거 나오더라고. 꼭 요런 제목이 나와요. 강남 부자들 뭉칫돈 싸들고 간 곳이. 나 이 기자들한테 따져보고 싶어요. 정말 강남 부자들 계좌 확인해 봤냐고. 응? 네. 근데 아무튼 한국 중국에선 답 없다. 뭉칫돈 미국으로 일본으로 대이동. 응? 이러고 있죠? 네. 근데 이거 다 어젯밤에 나온 기사예요. 이것도 있고 뭐 여기 이제 디테일하게 분석되죠. 미국 주식이랑 삼성전자하고 이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은 살 이유가 하나도 없대요. 이미 개미들이 이제 그랬잖아요. 작년 말부터 개미들 저기 AI 핑계를 해가지고 반도체 이쪽에 미국 주식 많이 물리게 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 얘기한 지 한 달이 넘었거든요, 벌써. 계속 이게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죠? 네. 다 이쪽으로 지금 보내는 겁니다. 결론만 얘기해 드릴게요. 항상 이런 식으로 해서 개미들 사이클이 다 물렸습니다. 21년도 11월 달이 2년 전인데 21년이면은 3년 전이구나. 아무튼 21년 11월 12월 달이 미국의 나스닥 지수 고점이었는데 그때 요즘에 신고가 나고 있는 엔비디아가 그때 신고가 나고 있었거든요. 예, 그때 그거 물려가지고 사람들 3분의 1 토막 났어요. 예. 그때 그 나스닥 물려가지고 지금 고집거리 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랑 똑같습니다. 똑같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또 속아요. 속고 또 속고 또 속고. 아무튼 이제 이게 결론이 뭐냐면 저쪽에 휩쓸려 가지 마세요. 본인들이 원하시면은 뭐 이런 기사 보시고 그래 한국 주식 탈출은 지능순이야 이러면서 따라가시려면 따라가세요. 대신에 갔다가 못 오더라고 대부분. 가서 돌아오질 못해. 왜냐면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미국으로 가서 내가 돈을 더 벌겠다 이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에서 이제 고생하고 다 손절 때려가지고 큰 손해 보고서 그거를 이제 만회를 해보겠다고 미국을 간다는 건데 아휴 그냥 답답한 겁니다. 한국 주식도 그 분석을 잘 못하는데 그죠? 말이 잘 안 통하는 미국 주식은 얼마나 분석을 잘 하실 수 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에서 잘 못 사는 사람이 미국에 이민 간다고 잘 살겠어요? 똑같은 거거든요. 네. 인터넷 쳐보면 다 나오지 않나. 아니 한국 주식도 힘든데 그런 초보분들이 한국 주식도 잘 안 돼가지고 그런 분들이 미국 간다고 그게 성공할 확률이 있냐고요. 응? 무슨 아메리칸 드림도 아니고 무슨 골드러시입니까 지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기사 보고 개미들이 엄청나게 따라 붙어요. 그러니까 원하시면 이쪽으로 따라가셔도 되는데 어지간하면 가지 마세요. 왜? 가서 돌아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없다니까. 네. 맨날 제가 하는 얘기 있죠. 신용위수 쓰지 마세요. 몰빵하지 마세요. 제발 좀 수익 좀 나면 파세요. 바닥에서 손절하지 마세요. 물타기 하지 마세요. 맨날 그 소리 하죠. 근데 이제 그 말을 또 안 듣는 사람이 더 많겠죠. 또 본인 욕심대로 마음대로 막 생각대로 하다가 그분이 나중에 깨달아요. 내가 저 사람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저 사람 말이 맞네. 내가 이제라도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돌아오시는 분들 난 자주 봤어요. 한국에서는. 근데 외국 갔다가 오는 분들 내가 못 봤어요. 외국 주식. 아셨죠? 큰일 나십니다. 지금은 시장의 흐름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 기사는 계속 이제 뭐 하냐, 왜 뭐하러 한국 주식 들고 있냐, 미국 주식 사야지 막 이랬잖아요. 작년 초에는 중국 리오프닝 있죠?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하면서 리오프닝 때문에 다 중국 주식 많이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맨날 그 뭐 증권사 지점장, 직원,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 이코노미스트, 대학교 교수님 막 다 튀어나와 유튜버 다 튀어나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한국 주식 안 된다고 중국 주식 사야 된다고 이렇게 생난리지 그래서 생난리. 근데 어떻게 됐어요? 중국 망한다 그러죠? 근데 웃긴 게 그 사람들이 몰랐다는 것도 핑계예요. 왜? 아니 헝다구로 뭐 완다구로 그때는 안 망한다 그랬어요? 뭐 그림자 뭐야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림자 공룡 막 이래가지고 문제가 되게 많았다고요. 그래도 이제 중국 간다고 그렇게 외치더니 어떻게 됐어요? 쫄딱 망했잖아요 지금 다. 그러니까 지금은 작년엔 중국이었고요. 올해는 미국이에요. 재작년에는 미국, 작년엔 중국, 올해 다시 미국. 항상 물려요, 항상. 네.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근데 국내 주식은 어떻게 움직이냐 이게 이 부분이 재밌는 건데
국내 주식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세요? 어제 제가 얘기해드렸잖아요. 그 대형주들이 좀 많이 올라갔다. 그렇다고 해서 대형주가 가는 장세는 아니다. 그죠?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거 보세요. 근데 대형주가 올라왔다. 특징은 자사주가 많거나 뭐 저평가된 기업들이 올라온 걸로 보인다. 그랬죠. 자, 어제 뭐 이런 금호석유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대형주입니다. 근데 어제 이 무거운 종목이 어제 장중에 11%까지 급등했었고요. 오늘도 장중에 8%까지 추가 급등했었어요. 최대. 이 거래량 들어온 거 보이세요? 잠깐만요. 거래량이 돈이 많이 들어왔다니까. 이거는 큰 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삼성물산 어제 이거 9%인가? 제대로 뽑아놨잖아요. 어제 6%구나. 6%, 오늘은 3%까지 올라갔었어요. 아, 이거 되게 무거운 주식이에요. 시가총액이 20조가 넘어요. 그 다음에 SK 이거 지주회사잖아요. 어제 거래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어제 장중에 12%까지 끝날 때도 9%로 끝났고 다 돈 들어왔거든요. 이거 이렇게 장난삼아 들어온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 이제 이 저평가된 기업들 어떻게 좀 해가지고 증시부양책을 내주려고 지금 머리를 쓰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여기 잘 보시면 10% 정도 급등을 했는데도 PBR이 0.5예요. PBR이 뭔지 아시죠? PBR이 뭐예요? 여기 BPS. 그러니까 BPS를 요거를 지금 주식으로 나눈 거예요. 주식으로. 주당 자산가치니까. 주당 자산가치. 그러니까 이 주식은 쉽게 얘기해서 SK는 한 주에 30만 6천 원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17만 원이잖아요. 그럼 거의 뭐 반토막인 거죠. 저평가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저평가라는 거예요. 또 자사주잖아요. 그죠? 네. 근데 어제 한국가스공사가 어제 크게 폭등했거든요. 거래량 잘 보세요. 어제도 많이 들어왔고 오늘도 많이 들어왔어요. 엄청 뽑았죠? 근데 웃긴 거 뭐냐면 천연가스 가격이 폭락을 하고 있거든요. 뭐 그 영향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 부정적인 영향 아닌가요? 가스 가격이 올라야지 남는 것도 많은 거니까. 근데 아무튼 한국가스공사가 급등을 했거든요. 어제 몇 프로요 이게? 11% 급등했어요. 최근에 이런 급등이 나온 적이 없어요. 돈도 되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이런 게 되게 많다는 거예요. PBR이 얼마인 줄 아세요? 0.2예요. 그러니까 PBR이 1에서 또는 1.5 이상이어야 이게 정상적인 거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10% 급등했는데도 PBR이 0.2라는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 BPS 여기 써있죠. 얼마예요? 현재 주가 26,000원. 근데 BPS는 11만 원이에요. 너무 싼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어제 막 폭등했다니까요. 오늘은 쉬었죠. 어제 폭등했으니까. 근데 돈이 다 돌아왔죠. 이마트 정용진 그 회장이죠. 회장이에요? 부회장이에요. 옛날에 빨간 게 싫어요 그랬던 분. 여기 보시면 이제 15% 어제 급등했거든요. 근데 거래량 보세요. 엄청나게 들어왔죠. 이게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한두 개가 그런 게 아니라 수많은 종목이 공통점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는, 아니 그리고 돈이 들어왔다는 거는, 이거는 그냥 넘길 게 아니에요. 시장의 흐름이 크게 바뀌면 제가 얘기해 드린다고 했었죠. 그죠?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나쁜 거 아니에요. 테마주 하시는 분들한테 나쁜 거 전혀 아닙니다. 근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어제 몇 퍼센트 급등했다고요? 15%. 오늘은 좀 쉬었어요. 근데 여기도 보세요. BPS가 40만 원이래요. 현재 주가는 7만 원이고 PBR이 0.2도 안 돼요. 엄청 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BPS가 뭐냐면 청산가치인데, 이마트가 예를 들어서 저희 주식 상장 폐지하고 자발적 상장 폐지하고 저희한테 그 투자해 주신 돈 돌려드릴게요. 그러면 한 주당 7만 원에 샀잖아요. 그래도 저희가 한 주당 40만 원 쳐드릴게요. 그런 뜻이에요 이게. 40만 원 쳐드릴게요. 7만 원에 샀는데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해준다니. 이론적으로. 그래서 청산가치라고 그래요. 엄청 싼 거예요. 이런 것들이 급등을 했거든요. 어제 대형주들이. 근데 오늘 여기 보시면 태광산업이라고 있어요.
해강산업은 급등을 이만큼 해서 시가총액이 9천억이거든요. 대형주라고 보긴 좀 어렵죠. 여기가 5만원대였어요. 일주일 전에 5만원대였는데 50만원대였는데 오늘 99만원까지 100만원까지 왔었거든요. 이거는 자 60만원, 편의상 60만원 잡을까요? 아무튼 뭐 여기에서 올라왔으니까 20만원 올라왔으니까 40% 올라온 거예요. 40% 종가 기준으로. 근데도 PBR이 0.2예요. 한 주당 이 회사는 현재 주가가 80만원이거든요. 근데 BPS가 367만원이에요. 367만원. 80만원에 주식 샀는데 이거는 청산하면은 360만원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지금 미친듯이 올라오거든요. 거래 터지는 거 보이세요? 이게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펼친다고 지금 얘기가 나와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문배철강이라고 있어요. 철강주인데 문배철강이 지금 장중에 이것도 14% 급등했거든요. 자, 거래가 적어요? 많아요? 많죠? 그러면 그냥 심심해서 올라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소형주예요. 시가총액이 600억밖에 안 되니까. 근데 PBR이 0.3이죠. 현재 주가 3,000원, BPS는 거의 9,000원에 가깝습니다. 3분의 2 토막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런 데로 지금 돈이 막 들어와요. 왜 들어올까요? 심심해서? 뭐 저기 뭐야 홀짝이나 이런 뭐 그런 거 하려고 들어왔을까요? 응? 돈 놓고 돈 먹게 하려고? 아니란 얘기예요. 이런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이틀 동안 되게 많았고 앞으로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왜 그 작년하고 재작년에 금리 인상 때문에 되게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 저평가되어 있는 중소형주들 아니면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가는 중소형주들이 이게 이제 이거를 이제 발판 삼아서 올라온다고요. 근데 개미들을 지금 다 어디로 빼내고 있어요? 우리나라 안 되지 않느냐. 다 어디로 빼나요? 미국이랑 일본으로 보내잖아요. 응? 미국이랑 일본으로. 이게 말이, 그러니까 자기들은 일로 돈 넣고 있고. 응? 이런 말은 유튜브나 어디 뭐 특히 저기 방송국에서 이런 얘기 절대 안 해요. 아는 사람도 별로 없겠지만 알아도 이런 얘기 함부로 못 합니다. 근데 저는 뭐 자유로우니까. 그죠? 네. 이런 얘기 해드리는데 믿고 싶으시면 믿고 믿기 싫으시면 안 믿으셔도 돼요. 근데 거래량이 다 터졌거든요.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정부에서 그 얘기 나옵니다. 네. 저평가된 회사들, 자사주 많은 회사들 어떻게 좀 해보겠다고. 이게 뭐예요? 주가를 부양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처럼 뭐 억지로 막 주식을 사서 올리고 막 그런 방법이 아니라 기업들을 좀 먹여 살리든지 아니면 뭐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제 어떤 그런 방법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거예요. 요즘에 재밌는 게 뭐냐면 1월달에 이제 12월 말 1월달에 이제 태형건설 때문에 시끄러웠죠. 태형건설 워크아웃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개미들은 뭐 하고 있냐면 망할까봐 응? 부동산 이제 드디어 이제 PF 부실 우려 그게 터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이제 끝났다 망했다 그러면서 이제 망한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으로 일본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쪽으로 다 갔다고 하니까 응? 그것도 기사 보고 뒤늦게 예? 가는 거예요. 지금 AI 붐이다 그러면서 갔는데 기가 막힌 건 뭐냐면요.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개미들은 뉴스 보고 신문 기사 보고 막 그러면서 이제 걱정하죠. 망한다. 근데 정부는 뭐 하는 줄 아세요? 정부는 안 망하게끔 대책을 세워요. 이게 정부가 해야 될 일 아니에요? 맞죠? 장사꾼은 이제 이걸 기회로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죠? 네. 응? 근데 정부는 안 망하게끔 대책을 세운다니까요. 근데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라. 예전에 그 되게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내가 보니까 좌파예요. 성향이 정치 성향이 좌파인데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 무슨 기업인들 사장님들 가리키는 사장님이라고 해서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그분이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셨거든요. 아무리 네, 정치판이 그렇고 꼴배기 싫어도 주식하는 사람, 특히 주식하는 사람, 그 다음에 정말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은 정치 돌아가는 걸 봐야 된다.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된다.
그런 얘기 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정부가 무슨 대책을 세우는지 봐야 돼요. 공산당이죠, 공산당, 중국 공산당 밑에서 사는 중국 인민들이 그걸 잘해요. 중국 정부 공산당은 어떻게 하면 내 요 인민들을 내 마음대로 통제해볼까? 정책을 내잖아요, 공산당이. 그러면 바로 중국 인민들은 대책을 내놔요. 내가 요놈들한테 어떻게 하면 내가 공산당한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이렇게 해서 잘 살아볼까, 이러면서 정부는 정책을 내고 여기서는 대책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위기 상황이 빠지면 우리나라 정부도 대책을 내는데 맨날 그냥 한동훈, 이재명, 김건희, 윤석열 그런 얘기만 하는 거야. 다 욕하고 막. 그럴 정신이 있으면은, 그럴 시간이 있으면 정책을 뭐가 나오는지, 대책이 뭐가 나오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 얘기 왜 하는 줄 아세요? 지금 사람들은 이제 워크아웃, 건설사, PFC 이것 때문에 망한다, 3월달에 망한다, 5월달에 망한다, 언젠가는 망한다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정부에서 뭐 할까요? 이 기업들을 안 망하게 하려고 어떻게 하면 먹고 살게 해줄까, 그거 하거든요.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총선이나 아니면 선거가 있겠죠. 선거를 떠나서라도 정부에서, 일단 총선이 코앞이니까 총선 관련된 SOC나 이런 정책을 낼 수 있겠죠. 대규모 토목건설 SOC. 그러면 그 정책을 낼 때 여러분들 뭔 생각하세요? 저거는 포퓰리즘이다. 그죠? 저거는 포퓰리즘이야. 왜? 저렇게 해가지고 표 받아 먹으려고 하는 저 나쁜 놈들이야. 정치인들은 똑같아. 맞아요. 표 받으려고 그러는 거 맞거든요. 근데 머리가 좀 좋은 사람들은 한 가지 정책을 내서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효과를 얻으려고 하겠죠. 그런 정책을 쭉 내면 욕만 하지 마시고, 욕하시는 거 자유니까 욕하셔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일거리가 없어서 죽어나가던 건설사가 살아나요. 왜? 정부에서 정부 보증으로 발주를 내주잖아요. 그러면 성금을 좀 받아서 이래저래 해서 기업을 운영하겠죠? 그죠? 그러면 안 망하고 버티는 거예요. 돈도 좀 벌고, 직원들 월급도 주고, 그분들 해고 안 당하고 먹고 사는 거고. 그래서 경제가 돌아가고 위기를 잘 이겨내면 경제 호황이 와서 다시 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망한다 맨날 그놈의 유튜브 보면서 망한다. 유튜브 저도 들어가서 썸네일만 보거든요.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썸네일 보면 다 간다냐, 망한다 다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몰랐던 진실, 망한다. 안 망하게 하려고 누군가는 발버둥을 칩니다. 정부 위정자는 정책을 내고 기업 오너들은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직원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죠. 그래서 살아남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돈을 벌고 이겨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망한다는 얘기에 너무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지금 정부에서 이래저래 하거든요. 총선용으로 이제 어떤 정책이 나올 텐데 그거는 표를 얻으려고 하는 게 당연히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다, 그 소리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주식시장이 살아나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까 보여드렸지만 상당히 주식시장이 안 올라갔죠. 안 그래도 저평가인데 거기에서 더 저평가된 기업들이 대형주에도 있지만 중소형주에는 널렸겠죠. 널려 있다니까요. 우리나라에도 돈 잘 버는 기업들 많아요. 그 기업들이 하나도 못 올라가고 계속 질질 끌려내려갔어요. 여러분들 작년에, 특히 재작년에 저평가된 기업들이 저평가된 이후로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네, 얼마나 저평가된 것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지금 돈이 막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죠? 네. 문배철강은 그 중에 하나인 거고, 되게 많아요, 지금. 아까 태강사랑 이런 거 보세요. 분노에 그냥 거래 터진 거 보세요. 그냥 분노에 상승을 하잖아요. 그냥 와 이러면서. 나중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단기 급등은 이제 이걸로 끝났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조정받고 어떻게 될지 봐야 된다니까. 너무 싸. 너무 싸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나쁘게 보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부 정책주가 가려면 정부에서 이제 발표하는 그 내용이 발표했을 때 그런 얘기가 발표까지는 아니어도 그러니까 흘러나왔을 때 그때 그 종목들이 반응을 해서 움직여야 돼요.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어도 그걸 만들어서 요리를 만들어야 내가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재료가 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에서 얘기가 나왔을 때 그 테마가 정부 정책 테마가 반응을 하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요즘에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낮죠. 이재명 씨하고 거의 비슷비슷하더라고요. 네. 대통령 지지율이 낮습니다. 처음부터 낮았으니까 뭐 한동훈 씨가 훨씬 높대요. 아무튼. 네. 근데 대통령 지지율이 낮긴 낮아요. 그런데 부정적인 평가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대통령이 한마디 했거든요. 민생 토론회인가 거기 가가지고 정책을 내지도 않았어요. 민생 토론회 가가지고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비대면 진료에 대한 뭐 그런 불편한 게 많았다고 하더라. 그래서 비대면 그 진료가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서라도 추진을 해보겠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비트컴퓨터가 아까 상한가 직전까지 갔었어요. 이게 저희 방 보유 종목이었거든요. 오늘 다 팔아버렸어요. 요게 1월 초에 1월 8일이에요. 1월 8일날 아시죠? 저 이준석 되게 싫어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준석 관련주로 추천했어요. 이준석으로 싫어도 할 건 해요. 할 건 하면서 싫어하는데 1월 8일이면은 한 20일 전에 산 거네요. 그죠? 네. 사가지고 들고 있다가 오늘 다 팔아버렸어요. 네. 수익은 종가 기준으로 25%. 매도 사인 낸 게 7,300원, 7,500원쯤에서 올라갈 때 냈으니까 회원들은 잘 파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20%, 25% 이상 수익 내신 분도 있고 잘 팔고 나왔습니다. 얼마 안 되는 수익이죠. 수익인데 한 달 안 걸려서 이 정도 수익만 내도 꾸준하게 이렇게 수익을 내면요 돈 금방 법니다. 네. 30%씩 수익 8번 내잖아요. 그러니까 1,000만 원 갖고 30% 수익 내고 그 돈 갖고 30% 수익 내고 이렇게 8번 하잖아요. 8번 8번 하면은 1,000만 원이 1억 돼요. 30% 수익을 연달아서 8번 내면은 1,000만 원 1억 된다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총 24번 그렇게 세 바퀴를 돌리면 1,000만 원이 100억 됩니다. 그게 이제 복리의 마술인데 얼마 안 되는 수익 같지만 여기서 번 돈 가지고 다른 데 가서 또 돈을 벌면 막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잘 팔았어요. 상한가는 못 갔고.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이준석 관련주로 샀는데 원래 비트컴퓨터는 저기예요. 옛날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비트컴퓨터, 인성정보, 유비케어, 인피니티 헬스케어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원격 진료 뭐 그런 거거든요. 옛날 뭐 유비쿼터스, 뭐 유헬스케어 이런 거. 네. 지금 비대면 진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대장주들이에요, 얘네들이. 근데 이제 최근에는 AI 얘기가 나왔을 때 인성정보가 대장주 역할을 했었거든요. 상한가 나왔잖아요. AI 막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는 비트컴퓨터가 따라갔어요. 왜? AI로 간 거니까 이게. 근데 오늘 비트컴퓨터는 대통령이 딱 한마디 하니까 바로 뽑아버렸어요. 그래서 대량 거래가 나왔거든요. 코로나 때 비대면으로 이만큼 갔어요. 코로나 비대면. 그때만큼 거래가 터져가지고 그냥 던져버렸어요. 다 팔고 딴 거 살라고. 요즘에 이준석이 이상한 말 많이 하게 된 게죠, 그죠? 그래서 적당히 팔고 끝냈어요. 이게 비트컴퓨터가 다 팔고 나서 하는 얘기지만 옛날에 여기 한 십수년 전에 12년 전이겠다. 12년 전에 김종인 씨 아시죠? 뭐 저기 선거 때만 되면 나오는 할아버지 있잖아요, 그죠? 네, 김종인. 그 사람 이게 관련주였어요. 상한가가 점으로 한 몇 개 나왔더라? 하나, 둘, 셋, 넷. 뒤에 3개 더. 총 7개 나왔었어요. 김종인 관련주였어요. 대선주였던 적도 있어요. 아무튼 사놓고서 잘 팔아버렸습니다. 깔끔하게. 네. 한 3주 걸렸네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수익 내면 편하죠. 바닥에 사니까 손절할 필요도 없고. 이제 이런 것처럼 이제 대통령이 얘기를 했더니 호재가 먹혀요, 안 먹혀요? 먹히잖아요. 그럼 정책주가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하고 어제도 얘기해드렸지만 왜 징징거리냐 이거예요. 왜? 자, 본인들이 이제 붕 뜬 거 비싼 거 사놓고 징징거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시면 돈 못 번다, 이제 그렇게 제가 쓴소리를 했잖아요, 그죠? 네. 그 소리 했더니 시청자 수가 한 10분의 1은 줄어든 것 같아요. 왜? 자기 듣기 싫은 소리 했거든. 네? 근데 쓴소리가 약이 되는 얘기인데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자, 아가방 컴퍼니나 이런 거 보세요. 잠깐만요. 준비해 놓은 종목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저출산이죠. 저출산 관련주 중에 아가방 컴퍼니 저희 보조목이었는데 여기서 팔았다 그랬죠, 그죠? 근데 지금 없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여기서 마치 더 갈 것처럼 거래가 터졌지만 그대로 끌려 내려와서 막 무너져 내리죠. 한동훈 씨가 저출산 얘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번에 했잖아요. 한동훈 씨가 비대위원장 되고서 국민의힘 들어가서 처음으로 정책 공식적으로 낸 게 이거잖아요, 저출산. 근데 이미 상한가 터졌고 대량거래 터졌거든요. 대량거래 터지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열광을 한 거예요. 한다 그러면서. 근데 우리 회원들은 팔자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내놔 그러니까 여기 있어. 우린 줘버린 거예요. 네. 다 가져가세요 이러면서. 네. 우린 팔고 나왔고. 근데 지금 막 무너져 내리죠. 어제 공부시켜드렸지만 한 번 더 볼게요. 자, 다시 아가방 컴퍼니가 그러니까 1월 초에 급등을 했고, 그건 왜 그러냐면 현 정부 그 다음에 한동훈 씨 저기 저출산 관련주로 올라갈까봐 미리 급등을 했거든요. 올라간 상태에서 한동훈 씨가 정책 발표를 했잖아요. 저출산 신경 쓰겠다, 그죠? 네. 그 말 나오고 나서 이게 시초가가 19% 급등 출발했고 거래도 많습니다. 근데 더 이상 못 가고 떨어졌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어제 강의 많이 했잖아요, 그죠? 네. 어제 얘기했던 종목도 기억하시죠? 네. 그 종목들하고 똑같습니다. 네. 신용 켜드릴게요. 우리 회원들이 들고 있을 때는 신용이 줄어들고 있었고 신용이 바닥을 찍었죠. 근데 상한가 치고 급등하고 나니까 여기에서 신용이 폭증하죠. 그렇죠? 네. 여기 보시면 시초가 띄워서 음봉 맞았는데도 신용이 증가하잖아요. 그 직전까지, 그죠? 네. 지금 어때요? 떨어지고 있는데도 신용이 다시 늘어나요. 정신 못 차린 거라 이거. 신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좀 크게 볼까요? 신용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 추가 상승 나와요? 아니면 급락해요? 급락하는 거예요. 근데 급락도 막 엄청 세게 떨어질 때도 있지만 질질질 시간 걸리면서 떨어질 때도 많아요. 이제 이건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어제 얘기 들었던 뭐 대성에너지 뭐 그런 케이스랑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비싼 게 있어요. 제로투세븐. 이것도 뭐예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기존 저출산 관련주죠. 3년 전에 많이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검색하면 잘 나오는 이 종목들이에요. 신용이 어떨까요? 여기도 보시면 대량거래 터졌거든요. 네, 대량거래 바닥인데 대량거래 터지면서 신용이 급증합니다. 그러니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 저출산 테마주 끝난 것 같죠? 삼성출판사 여기 상한가 치면서 쭉 올라왔잖아요. 신용이 어디서 늘어요? 그 뒤에서 늘죠? 꼭지에서. 지금 어때요? 줄줄줄 떨어지죠. 신용이 급증했잖아요. 거래도 많이 나왔고. 이쪽은 되게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신용이 안 드러난 저출산 관련주들 중에는 아직 괜찮은 게 있는데 이 친구들은 이제 상한가나 이런 걸 치면서 급등을 해서 개미들이 이제 올라탄 거예요. 그래서 망가진 거예요, 이거는. 이런 것들은 이제 조정이 시작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출산 관련주 끝났을까요? 아니죠. 지난주인가요? 포시에스 정확히 지지난주네요. 1월 18일날 목요일날 상한가 나왔죠. 이게 왜 갔죠? 한동훈 씨가 저출산 얘기를 했는데 그때 아가방은 딱 그러고서 고점 찍고 떨어졌는데 포시에스는 뭘로 갔어요? 재택근무. 원래 재택근무가 옛날에는 코로나 수혜주였지만 지금은 뭘로 바뀐 거예요? 저출산. 집에서 재택근무하면서 애를 볼 수 있게 해주겠다. 뭐 그런 맥락이지 않습니까? 급등해 놓고 이거는 살짝 눌리는, 이건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건 끝난 게 아닙니다. 그냥 누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R 서포트, 이게 뭐야? 똑같잖아요. 요것도 이제 그때 보고 나오고 똑같은 저출산, 저기 뭐야? 재택근무. 신용이 늘었었는데 음봉 때리니까 바로 나가버렸네. 들었다 놨다 하고 세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링네트도 이게 똑같은 적이잖아요. 링네트 보시면 괜찮지 않나요? 살짝 들었다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출산 관련주로 이제 한번 가볼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여태까지 이게 다 저기 코로나 팬데믹 때 많이 갔던 거예요. 근데 한 2, 3년 푹 쉬었어요. 푹 쉬고 아 나도 가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알서포트 크게 보실래요? 옛날에 이게 1등이었다니까 이게. 코로나 팬데믹 때 10배가 주식 이거잖아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아 이제 한번 가볼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호시에스는 크게 보시면 여긴 좀 많이 올라왔네요. 대량 거래 터지고 여기 저항대 있고 이건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ECS 이런 거는 백날 추천해도 안 사세요. 추천하지는 않겠지만 사보라고 하잖아요. 사지도 않아 이런 거. 차트랑 호가창 보고 놀래고 사지도 않아요. 근데 어때요? 옛날에 많이 갔잖아요. 코로나 때. 근데 2, 3년 푹 쉬었어요. 그죠? 네. 이런 쪽은 신용도 없어요. 근데 돈은 보이고 신용은 없고 그러니까 저출산 정책이 끝났냐? 안 끝난 거예요. 종목이 바뀐 거지.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왜? 본인들이 비싸게 산 주식 그러니까 아까 아가방, 삼성출판사, 제로투세븐 이런 거 들고서 떼굴떼굴 구르고 있는 거예요. 왜 안 가냐? 왜 안 가냐? 왜 떨어지냐? 왜 안 가냐? 이러면서. 왜 안 가긴요? 본인과 동일한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런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삼성철판사나 아가방컴퍼니나 제로투세븐 회사에 문제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 종목도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교육주, 비상교육 이런 건 어떠세요? 멀쩡하죠? 그 다음에 엑스큐어, 자, 오픈롤. 이게 세 개의 공통점이 뭐죠? 이거는 일자리 중에서 이민 정책주죠. 시간이 이제 몇 분 안 나가고 다 끝날 때 다 됐네. 방송 시간이 줄어드니까 이민 정책주가요. 그 이민 정책주 오랜만에 얘기한. 지금 이제 살아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총선 전에 가려고 하면 총선이 4월 달이지 않습니까? 총선 전에 가려고 하면 그만 내려와야 됩니다. 이거. 네. 세력들이 관리를 좀 해줘야 될걸요. 왜? 여기서 더 빠졌다가는 총선 전에 더 빠졌다가 올라오려면 시간적으로 좀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관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총선 전에 급등할 거라면. 그 얘기는 시간이 안 되니까 내일 제가 한 번 더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정책주를 매집을 많이 해놓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 증시 안 가니까 불만을 갖고 뉴스 보고 미국이나 일본으로 떠나고 있는데 이미 많이 떠나갔고 장담하는데 그 사람 진짜 장담합니다. 죄송합니다. 장담합니다. 그 사람들 못 돌아옵니다. 네,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네. 가서 돈 버셨으면 좋겠는데 가자마자 물립니다. 한국에서 물려도 서러운데 미국 가서 물리면 더 서럽거든요. 그걸 모르시는 거라. 네. 그리고 아까 얘기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저평가된 종목으로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 앞으로 뭐가 가겠어요? 중소형주가 많이 간다는 거잖아요. 저평가된 종목으로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대형주 장세가 안 열린다는 뜻이에요. 그걸 모르는 거라 사람들이. 근데 미국 가서 다 대형주 사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대통령의 말이나 한동훈 씨의 어떤 행동에 따라서 액션에 따라서 횡보에 따라서 정책주가 갑니다. 지지율이 아무리 낮아도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도 가거든요. 그러면 정책주가 가는 시즌이 왔다는 거예요. 총선도 있고 총선에서 만약에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한동훈 씨가 성공하잖아요. 아마 난리 날걸요. 아까 얘기해드렸던 오픈롤이나 엑스큐어 이런 거 있죠. 비상교육 저게 이민 정책주인데 한동훈 씨가 성공하는 전제하에서는 저거 총선 전에 가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총선 끝나고 가면 더 많이 가지 않겠어요?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안 하는 거예요. 왜?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정책주가 지금 SOC도 지금 가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책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왜? 건설사 안 망하게끔 일거리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네? 큰 건설사 말고 중소형 건설사들 4대강 비슷한 뭐 그런 정책들 많이 나올 거예요. 왜? 살려놔야 되니까. 그 일거리를 정부에서 줘야 되거든요. 어디 개발하고 이런 걸 많이 할 겁니다. 보수가 또 그런 건 잘하잖아요. 그죠? 네. 최근에 이제 SOC 관련주도 움직이고 있어요. 실제로. 네. 우리도 갖고 있는 게 있고. 건설주가 사람들은 망할 거다라고 하지만 저는 기대가 큽니다. 왜? 이럴 때는 개인과 다른 시각으로 가면은 반드시 돈 벌거든요. 남들은 손절하겠죠. 근데 우리는 더 살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종목을 매집할 때입니다. 개인들과 다른 방향으로 가셔야 돼요. 다른 방향. 아까 한동훈 씨의 이민 정책주도 총선 전에 가면 당연히 좋죠. 근데 총선 끝나고 가면 더 많이 간다고 하잖아요. 한동훈 씨가 이긴다는 전제하에서. 근데 이 분위기로 가면 이길 것 같기도 해요. 이 분위기로 가면. 과반만 갖고 와도 이긴 거예요. 뭐 184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과반만 갖고 와도 한동훈 씨는 이긴 거거든요. 아무튼
지금 여러분들 종목을 바닥에서 싹 매집을 하셔야 돼요. 최근에 저희는 전쟁주를 매집을 많이 해놨거든요. 전쟁주. 왜냐면 중동이 지금 불안하니까 그 종목들을 좀 사놓은 게 있는데 그쪽에 수익이 많이 날 거고, 여기다가 이제 정책주를 또 더 모아갈 겁니다. 갖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은 정책주 있죠? 정책주를 많이 사놓으셔야 돼요. 이럴 때는 저 같은 전문가랑 같이 하시는 게 편하고 더 좋으신 겁니다. 혼자 하시는 분들은 종목을 못 찾으세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세븐, 삼성출판사의 문제가 뭐예요? 네, 개미들이 다 너무 많이 알고 있고, 그래서 신용도 많고 수익이 났는데 더 갈까봐 안 팔아서 끌려내려온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그럼 저거 안 간다는 거예요. 제2의 오파스넷, 오리콤, 부방, 금비, 태아금속, 디지캡, 이제 이런 사단이 나는 거죠. 여기서 돈 벌리던가요? 안 벌리죠? 근데 저희 방은 돈 많이 벌었지 않습니까? 네. 정말로 이제 정책주 제대로 이제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하세요. 문자반하고 라이브반 이렇게 크게 두 가지도 있고 카톡반도 있는데, 뭐 여기 메일 주소 알려드릴 테니까 문의 주시면 제가 더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녁 방송은 뭐 회원가입 홍보하려고 하는 방송이 아니라 여러분들 뭐라도 돈 들으려고 하는 방송이니까, 회원가입 내용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네네.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문의하지 말고 바로 들어오세요. 그게 빨라요. 네, 지금 정책주 안 사놓으시면 올해 두고두고 총선 끝나고도 되게 두고두고 후회하실 겁니다. 아셨죠? 네네. 자, 그리고 제 뒤에 김 실장님이 방송 준비하고 계신데, 잠깐만요. 이분은 뭐 하시지? 이거 하신답니다. 정부 정책 비대면 진료하고 의료 데이터 투자 강화 관련주. 의료 데이터 투자 강화 관련주,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한번 가서 보세요.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네. 남들이 잘 안 다루는 주제이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은 기회입니다. 기회니까 여러분들 걱정하거나 그런 걸로 이제 시간 다 뺏기지 마시고, 네, 빨리 들어오셔서 수익들 내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비트컴퓨터도 깔끔하게 수익 내고 바로 나오잖아요. 기분 좋게 나오잖아요. 20% 급등할 때 쫙 팔고 나오잖아요. 얼마든지 손절 안 하고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